안녕하세요. 아침 무지개 명상 치유의 라파엘 엔젤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앞전에 가이드분들의 명상을 들으셨다면 라파엘이 치유의 천사인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성 공부에는 마인드풀니스 방식과 카타르시스적인 방식이 있고,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중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실이 치유한다, 데보라 킹의 책의 내용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글의 내용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으로 시작해 볼게요. 진실이 치유한다. 그러나 어떻게, 왜? 진실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걸까? 진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자유를 의미한다. 그것은 기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의미 있고 강렬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사랑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면 자기 자신인 것이 좋고 홀가분하며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왜 거짓말이 그렇게 자주 더 좋고 근사하며 쉬워 보이는 걸까? 진실은 종종 불편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진실에는 너무 많은 죄의식과 수치심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은 억압되어 왔고 몇 년씩이나 표현되지 않은 채 방치되기도 한다.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파묻어도 어떻게든 바깥으로 비집고 나온다. 진실을 부인하거나 덮어두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진실은 편안히 침묵하고 있거나 억눌려 있지 않는다. 평생이 걸릴지라도 결국엔 진실이 승리한다. 명탐정들이 죽은 자도 말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거짓 삶을 살면서 평화로울 수는 없다. 거짓 삶이 기쁠 수는 없다. 내적으로 진실한 삶이 발현될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우리 몸과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장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 몸과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장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건강과 치유는 우리 몸, 마음, 영혼이 진실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됐을 때 이루어진다. 평생 동안 억압해왔다 하더라도 몸, 마음, 영혼이 아픈 비밀을 풀어놓을 의향이 있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더 나아가 국가까지도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죽인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진실이다. 마을에 누군가 아플 때 치유의식을 행하는 원주민 부족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고열이 있거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폐출혈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운데에 앉고 그 주위를 마을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앉는다. 아픈 사람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내내 가슴을 누르며 그 누구와도 나눠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무엇이었고 어떤 꿈이 억압되었는지 환자가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인정해 준다. 아픈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함께 원안에 앉아 있어 준다. 원주민은 우리가 문명 생활에서 잊고 있었던 진실이 치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 거짓이 우리 자신이 된다. 거짓말의 달인이 되어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나는 진실과 거짓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고 배웠다. 사실 진실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했고 느끼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질병이 되게 그렇듯이 내 병이 나를 깨웠다. 그 모든 감정들을 억눌러 온 대가가 병이었다. 내가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만큼 내 몸은 그걸 원치 않았다. 질병과 싸울 수는 없다. 우리는 몸이 이 세상에서 잘 움직이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그 상태에 갇힌 것이다. 내 병은 어릴 적 목 질환으로 시작해서 저혈당, 위경련, 다양한 알레르기 등 여러 종류의 다른 질병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와 함께 조울증, 문란한 성생활, 술, 신경안정제, 중독증이 질병과 함께 나타났다. 25살에 결국 암 진단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기 전부터 이미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 데보라 킹의 이야기예요. 진실을 마주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진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 그곳에 내 자신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개인적인 진실, 내 비밀 상처가
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암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암이 아니었다면 내 과거의 진실은 그대로 묻혔을 것이고 나 자신 또한 그와 함께 묻혀버렸을 것이다. 나는 살고 싶었고 병을 고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마사지 치료사의 사무실에 들르게 되었다. 그는 나를 마사지하면서 에너지 힐링을 받아보겠냐고 물었다. 무엇인지 잘 몰라도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래서 좋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깨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진실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문화에 살고 있다. 마음속에 간직한 아픈 비밀이나 거짓말은 우리 몸의 에너지장을 왜곡하고 면역 체계를 취약하게 하고 내장 기관을 지치게 하며 심장을 수축시키고 뇌를 흔들며 신경계를 교란한다. 한마디로 거짓은 몸을 지독한 쓰레기 더미로 전락시킨다.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를 바란다. 우리를 지탱하고 돌볼 수 있도록 에너지 센터들이 에너지를 잘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 몸의 모든 세포, 조직, 기관들의 에너지들이 구석구석 자유롭게 흘러다니길 원한다. 살면서 겪는 일들, 정서적인 혼란, 수술, 사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트라우마는 에너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손상을 입힌다. 시간이 지나서도 충격적인 경험이 처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몸의 특정 부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이로 인해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해버린다. 두려움, 슬픔, 분노에 맞서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몸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몸은 모든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 지르지 못했던 비명, 꾹꾹 누르고 있었던 슬픔은 모두 그들의 흔적을 남긴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거짓은 내면의 시한폭탄 같이 들어앉아 있다. 거짓을 해체하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더욱 빨리 치유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사랑의 행위이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진실을 만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실 또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또한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치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를.
이 책 진실이 치유한다에는 7가지 차크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뿌리 차크라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고 1 차크라의 음악과 자연스럽게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뿌리 차크라. 첫 번째, 센터인 뿌리 차크라는 신체가 존재하는 기초적인 기반으로 척추 맨 아래 부분을 자리한다. 뿌리 차크라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인간의 생명력을 몸 위로 보내고 아래쪽 다리로는 땅과 연결하여 신체를 지지하고 단단하게 뿌리내리도록 한다. 주요 뿌리 차크라의 이슈는 안전, 신뢰, 영양, 건강, 즉 가족이다. 첫 번째 차크라에 불균형이 생기면 부신, 척추의 맨 아래 부분, 꼬리뼈, 다리, 발, 뼈, 직장, 면역체계와 등골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본 센터가 왜곡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 있다는 느낌 없이는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 수 없다. 집중이 안 되고 생활에 절도가 없거나 혹은 두려움, 불안감, 공포심이 생긴다. 계속 안절부절 못하거나 진정할 수 없다. 정리하고 정돈하는 기술이 떨어지고 방치되어 있다고 느끼고 변화에 저항하며 기운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힘이 없다면 뿌리 차크라가 균형을 잃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몸의 에너지 센터가 차단됐을 때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일주일 동안 다리 하나로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일어서려고 하면 그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한다. 몸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몸의 유동성과 에너지가 오랫동안 고갈된 후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현재 상황으로 어떤 부위에 이상이 오거나 막히게 되면 몸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 왜곡된 첫 번째 차크라는 다음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들로 이어진다. 섭식장애 혹은 영양실조, 아드레날린 부족, 발, 다리 혹은 꼬리뼈의 이상, 직장 혹은 결장암, 척추 이상, 면역 관련 이상, 골다공증 혹은 기타 뼈 질환. 사람은 뿌리 차크라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은 첫 번째 차크라의 불균형이나
결핍을 일으킨다. 실직, 인간관계, 인간관계 문제, 자동차 사고, 이사, 실제 폭력의 위협 혹은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 자신의 뿌리가 뽑히는 느낌을 주고 균형을 잃게 만든다.